아무도 모르는 속마음이 궁금한가요? 도통 알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고민이라면 잠시 여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복잡한 마음과 그 속에 담긴 심리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색다른 마음의 지침서 심리 매뉴얼. 안녕하세요. 심리 매뉴얼의 진행자 정소라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심리 멘토 이도은이에요. 그런데 소라씨, 목소리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나요? 그게 말이죠. 심리 매뉴얼의 시작을 활기차게 열고 싶었는데 우중충한 날씨 때문에 기분까지 다운되네요. 맞아요. 얼른 따뜻한 봄이 되길 바랬는데 이렇게 비가 오니 몸도 축 처지고 기분도 안 좋네요. 그래도 봄비가 오고 나면 한층 더 봄과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봄이 올 거예요. 정말요? 하루라도 빨리 따스한 햇빛이 내릴 때는 봄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봄을 기다리는 의미로 오늘 심리 매뉴얼 세 번째 장을 열어줄 노래는 봄과 관련된 노래가 어때요? 오, 좋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봄하면? 꽃이죠. 구혜선의 꽃비가 어때요? 좋아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심리 매뉴얼을 시작하겠습니다. 꽃비가 내려와 아름답게 고요한 밤 이별의 길목에 서성이는 것조차 우스워져가 자, 그럼 심리 매뉴얼의 세 번째 장의 첫 시작, 증후군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 멘토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볼 증후군은 어떤 거예요? 바로 알려주면 재미없죠. 소라씨가 맞춰보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증후군의 이름은 동물과 관련이 있답니다. 동물이라...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이 동물의 특징을 얘기하면 따끔거려서 쉽게 만질 수 없어요. 혹시 고슴도치요? 몸에 가시가 많아 만지기 어렵잖아요. 그 가시 때문에 많이 따갑기도 하고요. 오, 맞았어요. 정답이에요. 오늘 이야기해볼 증후군은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이 증후군은 처음 들어봐요. 어떤 마음의 병이죠? 먼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죠. 그렇지만 사람 사이에서 친밀감은 형성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딜레마가 생기는데 이를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말합니다. 멘토 선생님,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좀 더 쉽게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어요. 먼저 딜레마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곤란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슴도치 딜레마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관계를 형성하는 걸 말해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고 보니 드라마 킬미일미에 나오는 차도현과 비슷한데요? 지성이 맡은 7개의 다중인격을 가진 역할을 말하는 거죠. 저도 꼬박꼬박 챙겨본 드라마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비슷하다는 건가요? 차도현은 다중인격이라는 사실을 들키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거나 떠나는 일을 겪게 되죠. 그 후론 자신을 숨기며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진정한 친구를 만들지 않잖아요. 그 모습이 고슴도치 딜레마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멘토 선생님은 어때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저도 생각하지 못한 예시까지 적절하게 찾고 이제 저 없이도 심리 매뉴얼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에이, 아니에요. 그래도 멘토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걸요? 그럼 킬미일미의 OST를 듣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장재인의 환청. 날 지배하는 건 내 안에 살고 있는 그런 놈들이 아냐. 날 치유하는 건 독한 약이 아냐. 단지 사랑도 글자. 귓가에 들리는 목소린 잃어버린 나를 깨우고 몸을 감싸고 입을 맞추고 난 뒤 사라지고 더는 볼 수 없잖아. 빗장을 들인 밤 하늘은 떠나지 못한 너의 모습이.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멘토 선생님, 질문 있어요. 고슴도치 딜레마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왜 하필 고슴도치 이름이 붙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고슴도치 딜레마는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우화에서 나온 말인데요.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견디고자 서로의 체온을 느끼려고 다가갔는데 상대방의 뾰족한 가시에 찔려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증후군은 상처받을 바에 아예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인데 전 생각이 달라요. 어떡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형성되다 보면 가치관 차이로 다름을 느끼고 그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어째 보면 당연한 부분인데 두려워서 피한다는 건 겁부터 먹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인간관계는 참 쉽지 않죠. 더구나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이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도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아 고슴도치처럼 자신을 가시로 무장한 채 다가가지도 다가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사람 사이에서 상처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라고. 아프다고 숨지 말고 나 아프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에게 치료받았으면 좋겠어요. 와, 좋은 말이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 고슴도치 딜레마가 점점 심해지면 대인 기피증까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쳐야 하죠. 소라 씨는 극복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요? 킬밀미에서는 차도연 옆에 주치의로 오리진 역할을 맡은 황정음이 항상 있어주잖아요. 먼저 손 내밀어주고 상대방의 약점이나 상처를 감싸주기도 하고요. 이처럼 전문 주치의가 필요하다? 어렵네요. 전문 주치의는 아니지만 주치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누구요? 제 옆에도 있나요? 당연하죠. 바로 친구라는 존재랍니다. 에이, 멘토 선생님, 그건 너무 뻔한 답인데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답이기도 해요. 친구는 내가 예쁘게 꾸며도 아주 추한 모습인 상태에서 만나도 편하잖아요. 그것처럼 친구는 여러 모습을 인정해준다는 얘기예요. 아, 더 넓게 보면 친구를 넘어 사람 사이에서 다름을 받아들이면 상처를 안 받겠네요. 또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네, 누구나 잘못을 하고 그 잘못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잘못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실수라 생각해야죠. 나도 실수하듯 너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마음의 병은 조금 어려웠지만 그만큼 얻는 게 많았던 주제인 것 같아요. 저도 소라 씨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현이와 김루트의 날개. 각양각색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과 심리를 극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상황극과 심리가 만나다 극적인 심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을 상황극을 통해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이야기인데요. 먼저 상황극부터 보고 성격 타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아요. 전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한다는 말을 자주 듣죠. 그래요. 사실 솔직하단 말을 듣기보단 직설적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그래서 친구가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말도 많이 해요.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도훈아. 도훈이 맞지? 오랜만이다. 그치? 그러게. 안 본 지 꽤 오래됐네. 야, 몰라보겠다. 딴 사람인 줄 알았어. 화장 안 했지? 오늘 아침 수업만 있었거든. 그래서 못했어. 에이, 그래도 이건 좀 심했다. 무슨 성형한 것처럼 비포 애프터가 왜 이렇게 달라? 와, 눈 작은 것 좀 봐.
아, 그렇지. 눈이 좀 작은 편이라서. 남자들이 여자 화장한 얼굴에 속는다는 말 너 보니까 딱 알겠다. 피부톤도 차이 많이 나고. 넌 절대 남친한테 쌩얼 보여주면 안 되겠네. 뭐? 너 좀 말이 심한 것 같다. 넌 왜 이렇게 직설적이야? 내가 뭘 잘못했니? 나한테 왜 이래? 응? 뭐가? 내가 또 뭐 잘못했어? 전 친구를 위해서 솔직하게 말해줬을 뿐인데 친구가 화를 내서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말해줘야 제 속도 시원하고 친구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남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저 어떤 타입인가요? 와, 좀 심한데요? 제가 저 친구라도 화를 낼 것 같아요. 저도 놀랐어요. 저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주변에 한 명쯤은 저런 친구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직설적으로 말하는 친구가 꼭 있죠. 그래서 그 친구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네, 상황극처럼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저 타입을 위한 이름을 지었어요. 지난주 멘토 선생님이 센스 있게 지은 이것저것 맛보기 타입에 이어 오늘의 성격 유형은 어떤 이름인가요? 바로 거침없는 스나이퍼 타입이에요. 스나이퍼라면 저격수라는 말이죠? 왜 스나이퍼인가요? 총으로 누군가를 저격하는 것과 직설적인 말로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한다는 점이 비슷해 이름을 붙였어요. 아, 역시 멘토 선생님의 재치가 돋보이는 이름인데요. 재미있는 이름이네요. 고마워요. 그런데 소라 씨는 거침없는 스나이퍼 타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무조건 고쳐야 하는 성격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님 나름의 장점도 있다고 보나요? 전 이 타입도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직설적이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자면 솔직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낸다고 할 수 있죠. 그래요. 요즘은 여기저기 눈치 보기 바빠서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뚜렷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건 용기가 있는 거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솔직한 건 좋지만 그 솔직함으로 인해 남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칠 필요도 있습니다. 소라 씨는 거침없는 스나이퍼 타입에게 팁을 준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갑자기 물으니 당황스러운데요. 어쩌만 생각하고 말하기라고 하면 너무 뻔한 팁이겠죠?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저부터 알려드릴게요. 저희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바로 시적 표현으로 말하기입니다. 대놓고 말하지 않고 시적으로 비유해서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속이 좁다라는 걸 너희 마음은 창문 같아 라고 빗대어 말할 수 있어요. 오, 괜찮은 방법인데요. 저도 방금 생각한 건데 1+1 방법으로 솔직함과 칭찬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먼저 직설적으로 너 피부가 안 좋은 편이네 라고 말한 후 이어서 그런데 피부톤은 되게 밝다, 부러워 라고 말하는 거죠. 아, 그거 좋네요. 자신의 솔직함을 버리지 않지만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더한 방법.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이런 타입이 있으면 꼭 알려줘야겠어요. 저도요. 그럼 멘토 선생님의 좋은 팁과 함께한 극적인 심리는 여기까지 할게요. 10cm의 어느 날. 오늘처럼 말해요.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멘토 선생님, 아쉽게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러게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 아쉽네요. 네, 오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마음의 병, 고슴도치 딜레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또 다중인격을 다룬 드라마 킬미일미를 예를 들어 설명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극적인 심리에선 직설적으로 말해 기분이 상한 상황극과 거침없는 스나이퍼 타입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심리 매뉴얼을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심리를 통해 공감과 재미를 느꼈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들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가 송출 그리고 기술의 이민아 PD 수고하셨고요. 전 심리 매뉴얼 진행자 정소라, 심리 멘토 이도은이었습니다.